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SM의 경영권이 결국 카카오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SM이 카카오로 가는 거 반대한다고 올린 영상이 하이브가 12만원을 공개 매수 실패해서 카카오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과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생각이 바뀌었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뉴욕타임즈랑 저번 주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기사가 나가기 전에 이미 사건이 종료가 돼서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오늘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나가겠죠. 거기서도 이번 사건에 좀 가장 소외돼 있었던 일반 팬들, 대중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지만 아마 데스크에서 원하는 흐름이 있고 그게 짧으니까 되게 맞춰서 편집이 될 거니까요. 오늘 했던 이야기를 또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멤버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사실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제 입장에서. 이게 주식 투자와도 관련이 있어서 논리적인 담론이 의미가 없어졌었고요. 그리고 카카오, SM, 하이브라는 큰 회사들이 이게 진심 배틀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하면 향후 제 일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거는 포기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 제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조회수 한 1만만 넘어가도 회사들에서는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에게 여러 곳에서 메시지가 오거든요. 이번 일도 좀 많은 데이터를 저에게 여러 측에서 보내왔었어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뭐 얘기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제가 그걸 폭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없이 그냥 본인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내주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데이터는 그냥 무시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국 결론이 났는데, 결론만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씁쓸한 느낌이 들어요. K-팝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를 두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기존에 지지해줬던 팬들이나 이후 K-팝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려는 여기에 전혀 없었고 그냥 본인들의 욕심과 이득에 집중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 얼리언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SM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죠. 그들이 이 SM의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수만 측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타깃을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 측이 가져가는 로열티와 자회사 계약 등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건 펀드니까, 얼리언 파트너스는 펀드라서 본인이 산 주식의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선택이니까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하면서 서양에서는 이런 창업자나 아니면은 프로듀서가 30% 40% 그 이상도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왜 한국 대중은 이수만의 10% 미만의 로열티에 민감할까라는 질문도 받았었거든요. 물론 해외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이돌 제작에서는 프로듀서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프로듀서도 저작권을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요. 아이돌 제작에서는 단순히 음악의 작곡뿐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만드는지 그 아이디어를 정하는 프로듀서가 창작의 더 큰 주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브의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좀 유명해진 그 라이언 전님은 본인이 작곡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작곡가에 아예 등록을 하죠. 프로듀서가 로열티를 받는 방법이 없는데 본인이 이 곡을 만드는데 작곡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음악가들의 논쟁이 많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점에서 SM에서도 이제까지 작곡가, 작사가의 그런 실제로 참여 안 한 이수만 측의 사람들을 넣는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10% 정도 되는, 6%에서 10% 정도 되는 로열티의 계약도 있었던 건데요. 근데 어쨌든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공방은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필 그 이수만 측이 미래시장으로 선점을 했던 중국 시장이 한국과 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중들의 반중 정서가 심해졌고, 얼리언 파트너스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수만 측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수만이 SM에서 엄청난 돈을 착취하고 있고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수만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SM이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공격이 되었어요. 저는 이전에도 말했듯이 이수만 측이 가져가는 로열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없어지고 SM에 재투자가 돼서 SM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영권 분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결국은 모두가 자기 밥그릇만 찾아간 상황이 되었죠. 현재 SM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기를 쓰고 SM을 카카오로 보내려고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리 보전 이상의 큰 돈이 목적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현 경영진은 SM을 카카오뿐만 아니라 하이브에게도 팔려고 접촉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죠. CJ와도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이브와 CJ는 현재 지금 SM 대표 개인에게 카카오만큼 큰 보너스를 안겨줄 계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결국에는 법원에서 편법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거부당했던 신주 취득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SM이라는 회사를 창업자를 내쫓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당연히 하이브와 CJ가 오케이 하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카카오 엔터 상장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SM을 인수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딜을 오케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현 SM 대표가 카카오로 가면서 관련 스톡 옵션도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본인의 대표의 위치를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대표는 한 번에 1억 천금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니까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에 본인의 가치를 가장 크게 팔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어떻게든 카카오로 보내려고 했고 그게 성공이 한 거죠. 카카오 현 SM 대표는 주식을 편법으로 증자해서 카카오의 지분율을 높여서 경영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공개된 계약서에서 보면은 SM의 대부분의 권리를 그냥 카카오에 넘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SM을 카카오에 파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 계약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카카오가 그냥 SM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봐서 취득 금지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손잡고 이수만을 내보내려고 했던 방법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거였어요. 이 편법은 법원의 제지에 의해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SM 3.0도 사실 이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발표한 계획이었는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그냥 이수만을 내쫓고 현 대표가 카카오의 SM을 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표 때문에 SM 3.0도 발표되고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도 발표됐는데 그게 법원에서 제지를 당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흐름인 거죠. 사실 그럼 여기서는 하이브가 12만원 공개 매수를 했을 때 하이브가 경영권을 획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카카오 측이라고 소문난 단체들이 하이브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12만원 위에서 가격을 붙잡고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카카오 측이 여기서 또 두 번째 편법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 그냥 끝났어야 돼요. 하이브로 가면서. 근데 이 편법은 성공을 해서 하이브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고 결국 카카오가 더 큰 베팅을 선언하면서 하이브는 애초에 12만원 이상으로는 안 한다고 했었죠. 처음부터. 그러면서 하이브가 경영권을 카카오에게 주게 됩니다. 하이브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했고 공개 매수를 진행했지만 편법에 막혀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주식이나 돈 싸움이 되면서 팬들의 생각이나 SM의 미래는 결과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끝이 났어요.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도 하고 자신들의 이득과 욕심에 주의했던 사람들이 승자가 된 결과죠. 근데 이게 사업이니까요. 사업에서 정석적인 방법이라던가 뭐 로망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는 거죠. 이렇게 욕심에 집중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도 성공을 하는 게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쪽 엔터계에서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법도 쓸쓸하고 SM과 K-팝의 미래의 측면에서도 더 나은 결과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현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서 보였던 모습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SM의 미래가 좀 암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수만이 빠지는 SM이라면 카카오보다는 하이브가 프로듀싱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절차에서 모든 것은 정도를 지켰던 하이브가 프로듀싱 능력의 장점도 있는데 떠나게 되고
지금 이제 현 경영진과 카카오로 됐으니까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도. 하지만 어쨌든 미래는 미지수이죠.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면서 지금처럼 엔터 회사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카카오가 엄청난 컨텐츠를 보유한 회사잖아요. 자체 이제 컨텐츠 제작 사업도 있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도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테나 있고 스타쉽 있고 뭐 이담, IST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한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되게 다양한 장르로. 이런 것들을 카카오 엔터 상장 이후에는 카카오 엔터가 연계를 시키려고 할 거고 SM도 거기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 대표가 어떻든 간에 현 대표는 이미 이득을 많이 얻은 거고 뭐 지금 이제 대표 떠나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SM에는 다른 프로듀서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고용이 될 테니까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SM이 보유한 컨텐츠랑 강력한 팬덤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헛발질만 하지 않으면 SM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헛발질을 해도 그러니까 2, 3년은 가겠죠. 그리고 괜찮아야겠죠. 저는 SM 컨텐츠를 잘 활용해서 또 카카오가 가진 인프라도 잘 섞여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응원을 하는 수밖에. 방시영님이 그 최근 인터뷰에서 K-팝의 위기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것 또한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저는 앞으로도 K-팝이 조금씩 성장을 몇 년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치로는. 근데 방시영님이 말하는 그 위기의 느낌을 저도 조금은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폭발적인 성장의 흐름은 이제 멈췄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인데 모두들 그냥 신나서 여기에 그냥 뛰어들고 돈 벌려고 사기만 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창 보이그룹, 보이밴드들이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이런 보이밴드, 걸그룹들이 인기 있자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 미국의 팀들은 왜 다 사라졌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싱크, 웨스트라이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도 그 당시에 서양에 맞지 않은 굉장히 강압적인 시스템과 팀에서 불균형 그리고 제작자들의 문제가 컸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 나중에 제작자들이 다 뭐 소송당하고 굉장히 문제가 컸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멤버들도 뭐 쉽게 탈퇴를 하고 막 탈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이런 보이밴드들을 응원하는 것에 약간 소외감을 느꼈어요. 저거 다 제작자들이 사기치고 되게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고 다 돈 욕심, 애들 이용해서 사기치고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멤버들도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뭐 그런 이미지가 생기면서 그래서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번 사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해외에서는 K-팝도 이게 아티스트가 아니라 제작자들이 저렇게 욕심을 내고 제작자들이 사기를 치고 저런 이미지가 더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거 K-팝에도 약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좀 질려하는 느낌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작자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K-팝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지기도 하고 되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프로듀싱을 해서 팀의 색깔을 만들고 있는 뭐 세븐틴, 아이들, 스트레이키즈 같은 팀들이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멤버들이 프로듀싱에 더 많이 관여를 하면서 어쨌든 많은 거기에 프로듀서들이 있지만 팀의 정체성들을 본인 멤버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K-팝 아이돌에서도 이런 형태를 좀 더 장려하고 이런 팀들을 좀 더 응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일은 끝났으니까 에스파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슈즈의 예성님과 에스파의 윈터가 그 듀엣한 그 노래를 최근에 제가 추천도 했었는데 리뷰 때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SM 대표의 말처럼 SM 음악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SM 음악을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언제나 들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